자, 리얼미터 오늘 굉장히 재밌는 조사 나옵니다. 결과. 아직 발표되지 않은. 빨리 와, 빨리.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이명박의 지지율 비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셨죠. 예.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전면 개방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의 그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84%에서 거의 내려온 추세였죠. 약간 반등이 있었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주 후반, 주 초까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70%대 내려왔다고 해서 막 호들갑이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보여봤어요. 예, 앞에 7자부터 있고 전부 4자부터 있습니다. 한 30%포인트 차이가 나죠.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긍정에서 부정을 뺀 거예요.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비교를 해보세요. 이건 긍정에서 부정을 안 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를 가본 적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 여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게 이 동일 시점에서 진보와 보수, 여권과 야권의 지지층들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보십시오. 중도 진보, 긍부정 격차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40대 이하 마이너스입니다. 호남 마이너스입니다. 반면 보수 플러스입니다. 50대 이상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PK, TK. 완전히 이 정권 초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반면 파란색을 한번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숫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너무 높으니까 착각하실까봐 긍정에서 부정을 뺀 격차입니다. 보수에서 약간 너무 낮죠? 농담입니다. 뺐는데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PK, TK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압도적인 민심의 동력을 받고 있는 국정 초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도 호들갑을 떨어내니까 아마 예. 취해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국정 동력이 민심의 동력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실체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대조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 예. 정당 지지율에. 제보 조작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당만 한 거네? 예, 지금, 어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올랐는데, 국민의당이 4%대가 나왔어요. 4%? 그러니까 6%대였다가 4% 떨어진 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6%대를 그 분모로 두고 1.7%로 나눠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5월 1일 날 17.5%였어요. 5월 1일 날. 예. 그리고 지금 6월 27일 날 4.6%가 된 거예요. 예.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경향을 본다고 한다면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호남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호남에서만. 예, 호남에서 지난주 주간 집계가 15.0%였습니다. 5.8%로 호남에서도. 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 호남에서 17.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포인트가 하루 만에 떨어진 겁니다. 다름 아닌 그 이유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국민의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당의 앞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세부 지역이라든지 계층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다 단자리 수입니다. 단자리 수임에도 불구하고 5%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고, 특별하게 반등의 순간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최대의 위기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에서 5%대로 떨어졌다는 이게 아주 치명적이네요. 네, 국회의원 대다수가 거기 있잖아요. 예전에 민정당이 호남에서 받은 수준 아닌가요? 호남에서 새누리당 지지율 이런 게. 그러니까 27일 기준으로 호남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도 보수층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이 졌어요? 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 근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이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점검을 하기 힘든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과 같이 움직인 것이 과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인지, 당을 살리기 위한,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대선 이후에 전체적인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혹은 문재인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포지션을 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감이죠, 사감. 네. 그렇지 않고서 당을 살리려고 했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행보를 거쳐왔는데 어쨌든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짧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른정당과 지금, 한국당 어떻게 되냐? 이 시기는 이제 두 보수 정당이 하나는 지도부를 이미 꾸렸거나 26일 날 7월 3일 날 지도부를 꾸립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데 보수의 미래는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바른정당 59%, 자유한국당 19%, 무려 한 4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전부 다 바깥에 있죠. 하늘색이.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중도를 포괄해야 되지만, 보수를 놓치지 못합니다. 보수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구 여권들을 한번 보십시오. PK, TK, 더 높습니다. 지금 TK에서는 거의 3대 1입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30%면, 바른정당은 10%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비율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TK 가능성.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은 TK 같은 경우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층 한번 보십시오. 보수층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수층 같은 경우는 지금 삐까삐까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수층 기준으로 하면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의 바른정당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 내에서는 성장 가능성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바른정당은 중간 정도 되는 젊은 층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선 내내 TK 가가지고 이 노년층한테 어필했었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바른정당이 어필해야 될 것은 분명히 젊은 세대예요. 예, 이혜원 의원이 이제 당대표 되면서 지금과는 좀 다른 전국 운영을 하겠다. 협조할 건데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마 그렇게 하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대부터 시작해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은 미미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